우리가 만드는 국어 2학년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단원 이야기 속 시선, 그 중에서 동백꽃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1쪽 펴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업을 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 내용을 좀 복습을 할 텐데 화면을 보면 문제 3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면서 지난 시간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소설 동백꽃의 시점은 무엇인가요? 시점. 이 소설의 시점은 그렇죠.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습니다. 나라는 등장인물이 있었고 그 등장인물이 이야기의 중심에서 서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동백꽃이란 소설에서 갈등의 계기가 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갈등의 계기, 무엇 때문에 지금 나와 정순이가 싸우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데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네, 바로 나라는 등장인물이 정순이라는 등장인물의 호의, 즉 그 굵은 감자 3개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정순이의 호의를 받아들였다. 맞아요, 틀려요? 정순이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다라고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복습해 봤고요. 31쪽부터 시작되는 이번 시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본문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31쪽입니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련히 갈라고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러움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허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 때리고 달아날지언정.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점순이라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동리 어른과 대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는데 지금 동리 어른이 점순아 너 시집 안 가? 라고 물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에이 염려 마세요. 갈 때 되면 가겠죠. 라고 굉장히 당돌하게 대꾸합니다. 점순의 성격이 소극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아랫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점순이의 모습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점순이는 부끄러움도 없어. 눈물도 없고 화가 나면 차라리 울기보다 남의 등을 때리다든지 남을 괴롭히는 그런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부분에서 내가 생각하는 점순이의 모습 그리고 점순이의 실제 성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점순이와 나의 성격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점순이의 성격은 어때? 어른의 말에 당돌하게 대꾸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당돌하고 자기 의사표현에 적극적이다라는 겁니다. 또 점순이가 나한테 감자를 먼저 건네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감정, 좋아하는 그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게 행동을 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에 반해서 나의 성격은 어떤데요? 나는 점순이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순이의 행동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는 어리숙하고 순박한 인물로 나옵니다. 또 굉장히 무뚝뚝하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눈치가 없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둬야 합니다. 그 다음 32쪽입니다.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길을 복복 쓰는 것이다. 서로 주는 감자를 안 받아 먹은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너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땅을 부침으로 일상 굽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때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구워다 먹으면서 인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7씩이나 된 것들이 수근수근하고 붙어 다니면 동리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없이 길을 복복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고약한 그 꼴이 뭡니까? 고약한 그 꼴. 무슨 꼴이었어? 네. 나흘 전에 그 거절당한 점순이가 새빨개진 얼굴과 눈에 눈물을 글썽거린 상태로 흰어케 달아나는 그 장면, 그 꼴을 일컫는 거죠. 소설에서 이제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소재, 그리고 점순이와 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소재가 등장합니다. 어디냐 하면요. 네 번째 줄 끝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입니다. 저희는 마름이고, 즉 점순이네는 마름이라는 계급이고, 우리, 즉 나의 가족은 그 손에서 배제를 얻어. 배제가 뭡니까? 책에 나오는데 배제는 마름과 소작인 사이에 교환한 소작권 위 문서랍니다. 그 배제를 얻어서 땅을 붙인대. 그래서 나의 집은 점순이네 집에 일상굽신거린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정순이와 나의 관계입니다. 정순이네와 나의 관계는 마름과 소장농의 관계다. 즉 주인과 하인, 주인과 노예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마름과 소장농의 관계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름이란 건 지금 없잖아. 지금은 뭐 소장농도 없고 마름도 없는 상황인데 이 1930년대 이때만 해도 마름과 소장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 알아두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없이 길을 복복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점순이가 왜 나한테 이런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점순이가 왜 나한테 이러는지. 이 소설을 읽는 독자인 우리는 점순이가 나한테 하는 행동들의 이유를 다 알고 있지만 정작 주인공인 나는 그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나의 성격이 어떻다? 굉장히 눈치도 없고 어리숙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을 통해서 나의 성격을 또 알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간 그 다음날 저녁 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네 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내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그만 두 눈이 둥그레졌다.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 앉았는데 아 이게 치마 앞에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안팡스레 패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나으라고 그 볼기짝개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돌아보고야 그제서 정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잡은 참 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에 중턱을 치면서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고 그러니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32쪽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그 다음날 저녁 나절이었다라는 것.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까지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나의 닭을 괴롭히는 점순이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요. 자,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대. 이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 네, 화가 났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내 닭을 누군가가 괴롭혀. 근데 그 괴롭히는 이유도 내 입장에서는 모르겠어. 당연히 빡치죠. 지금 빡치는 상황을 이렇게 눈에 상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내용입니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패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 가지고 있다가 내 보란 듯이 내 앞에 죄지르고 있음이 확실하다.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맞을 적마다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나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섭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하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믿지는 노릇이다. 아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냐? 내가 도끼 눈을 뜨고 다시 꽥 호령을 하니까 그제서야 울타리께로 쪼르르 오더니 울밖에 섰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예이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걸 널더러 입대에 끼고 있으랬니? 망할 계집녀의 년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다는 듯이 울타리 깨를 휘겁게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다고 하는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마빼기에다 물지똥을 찍 깔겼는데 그걸 본다면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듯 싶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 지금 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닭을 괴롭히는 정순이에게 뭐라 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여자애라서 싸우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내 닭이 맞을 때마다 그냥 지게막대기로 울타리나 한 대씩 때리는 그런 모습, 즉 소극적인 대응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지만 지금 나는 정순이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죠.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욕을 이토록 먹어가면서도 대거리, 상대편에 맞서서 대드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계급의 차이가 난다. 그것 때문에 나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점순이 치면은 이것뿐이 아니래요. 이때 이것은 뭔데?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나를 놀리고 또한 우리 가족을 놀리는 이러한 행동 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 수탉을 데리고 와서 나의 수탉과 싸움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 수탉이 어떻냐 하면요. 점순이네 수탉은 굉장히 험상궂게 생기고 싸움도 잘했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 수탉은 네, 몸도 약하고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수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싸움을 붙어봤자 누가 이겨요? 당연히 점순이네 수탉이 이기겠죠. 근데 문제는 점순이가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탉을 데려와서 싸움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배채를 차리지 않을 수 없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넌지시 장독계로 갔다. 쌈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 깨로 들이밀고 먹여보았다. 닭도 고추장의 맛을 들었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진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그리고 먹고 금세는 용을 못 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회속에다가 봐두어 두었다. 밭에 두엄을 두어 짐져 내고 나서 실참을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저희 울 안에서 홍옷을 뜯는지 혹은 솜을 타는지 옹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고추장을 먹이는 사건인데, 자, 싸움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뭐처럼 된다 했어요.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용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죠. 고추장 먹는다고 힘이 세집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 동백꽃이 나는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고추장을 닭에게 먹이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나의 성격은 여전히 순진하고 어리숙한 어벙한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추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는요, 지금 고추장 먹이면 점순이네 닭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나서 지금 고추장을 먹이고 있다라는 거. 이 장면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볼게요. 나는 점순의 수탉이 노는 밭으로 가서 닭을 내려놓고 가만히 맥을 보았다. 두 닭은 여전히 얼리어 싸움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무 보람이 없다. 멋지게 쪼는 바람에 우리 닭은 또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도 날개 죽지만 부드덕부드덕하고 올라뛰고 뛰고 할 뿐으로 제법 한번 쪼아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한 번은 어쩐 일인지 용을 쓰고 벌쩍 뛰더니 발톱으로 눈을 하비고 내려오며 면두를 쪼았다. 큰 닭도 여기엔 놀랐는지 뒤로 멈실하며 물러난다. 이 기회를 타서 작은 우리 수탉이 또 날쌔게 덤벼들어 다시 면두를 쪼니 그제서야 감때 사나운 그 대강에서도 피가 흐르지 않을 수 없다. 옳다, 알았다. 고추장만 먹이면 되는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아주 쟁그러워 죽겠다. 그때에는 뜻밖의 내가 쌈닭을 붙여놓는데 놀라서 울 밖으로 내다보고 섰던 점순이도 입맛이 쓴지 눈살을 찌푸렸다.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네. 지금 고추장을 먹였을 때 힘이 세진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고추장을 먹인 나의 수탉이 점순이의 수탉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어때? 어떤 느낌을 들어?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징그럽대요. 원래는 징그럽다라는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고소하다라는 거죠. 지금 나는 신났어요. 역시 고추장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닭이 점순의 닭을 공격하는 모습에 신이 나 있다라는 겁니다. 35쪽까지 볼 텐데요. 여기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일단 지난 시간에 점순이가 나한테 감자를 줬고 그 감자를 내가 무뚝뚝하게 무시를 했고 그래서 점순이가 나에게 욕도 하고 부모님 욕도 하고 자기 수탉 데려와가지고 나의 수탉이랑 싸움도 붙이고 그 모습을 본 내가 이기고 싶어서 고추장을 먹인 다음에 점순이의 수탉과 싸움을 붙이는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점순이와 나의 성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둘 사이 갈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리하는 문제를 선생님이 3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동백꽃이란 소설에서 나와 점순이의 성격 한번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내가 점순이한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과서 36쪽부터 교과서 40쪽, 동백꽃 마지막까지 꼭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요, 그 학교 홈페이지 과제 제출방 2학년 국어 제목은 학년 반 번호 동백꽃 1호에서 올리도록 합니다. 나와 점순이의 성격 그리고 내가 점순이한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 전부 다 수업 시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시험에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동백꽃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